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학폭 사건을 보다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무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로서는 근심이 무척 크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거에는 이런 학폭 사건을 경미하게 다뤄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학폭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반드시 진행되는 절차가 있으며 그 징계의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폭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고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 피해 상황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총 9개가 있는데요. 1호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하게 하는 경한 처분이고 9호는 퇴학 처분이라는 아주 중한 징계입니다. 만약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이 생기부에 남아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도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자체는 근절되어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일방적이지 않은 폭력이었다거나 학폭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학폭 처분은 사안의 고의성이나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위 판단에 심의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 있고 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켜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중대한 학폭 사건이라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는데요. 전과나 태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서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까지 남게 될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야만 하는데요. 이처럼 행정처분 수위는 낮추고 사안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 시작부터 아이의 진술에 도움이 되는 증거와 증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돼서 가해자로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척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받지 않으시려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로 통해서 직접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